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의 37번에 계속 이어지는 순서 배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처음에 주어져 있는 문장에서 일단 느낌 딱 잡고 갈게요. 문제들은 종종 arise, 생겨납니다. 자, arise, 생겨나다. 근데 만약 뭐 한다면 exotic, 외래종의 뭐 이국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그 외래 species라고 하는 게 종인데 우리 species라고 하는 건 단수 형태도 쓰이고 복수 형태도 쓰입니다만 지금은 언을 붙였으니까 단수죠. 그래서 뒤에 is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외래종이 갑자기 introduced 되어지는 거죠. PPP로 수동태를 썼는데 introduce가 이제 소개하다의 뜻도 있고 도입하다의 뜻도 있으니까 지금은 도입되어진다면, 근데 어디로? 에코시스템, 생태계로. 자, 이제 내용 좀 잡아볼게요. 문제들이 종종 생겨나는데, 발생하는데 만약 외래종이 갑자기 도입되면 생태계로. 자, 생태계로 갑자기 외래종이 싹 들어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브리튼스, 영국에 붉은색 그다음에 회색 스쿼럴, 다람쥐가 있어요. 자, 이제 요 밑에 나오는 그 지문의 특성은요. 빨간색 다람쥐, 회색 다람쥐라고 하는 걸로 요 두 마리에 대한 각각의 특성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그거 염두에 두고 영국의 빨간색 그리고 회색 다람쥐들이 provide,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다. 근데 clear, 분명한 example, 예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빨간색 그 다음에 회색 다람쥐들이 provide, 제공합니다. 뭐를 제공한다고요? 분명한 명백한 예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the gray, 이거는 회색 다람쥐들을 가리키겠죠. 회색 다람쥐들이 arrived,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제 1870년대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그 도달했을 때, 그때 그 두 다람쥐 종들은 하면서 이때는 지금 복수인 거죠. 그래서 그 둘 다의 그 다람쥐 종들은 compete 했습니다.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 경쟁을 했냐? 똑같은 음식, 그리고 habitat이라고 하는 건 서식지죠. 서식지. 똑같은 음식 그리고 서식지, 이거에 대해서 compete 했습니다. 경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문장을 대신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놓았습니다. native는 그 본토에 원래 있던 토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 토종의 빨간색 squirrel, 다람쥐의 populations, 개체수. 자, 이거를 under pressure, 압박하에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할 건요. 여기 put under pressure입니다. 압박 상태에 놓았다. 자,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영국에 지금 다람쥐가 있는데 원래 토착종이 어떤 종이에요? 빨간색 다람쥐죠. 그럼 이제 붉은 다람쥐가 있는데 얘들이 원래 이제 토착종이고요. 그 외래종으로 들어온 애가 어떤 종인 거예요? 회색 종이 지금 이제 외래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이 회색의 외래종이 지금 들어왔더니 지금 붉은 종은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언더 프레셔? 좀 압박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압박받는 상태로 put,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보면 the gray, 그 회색 종은요, had 갖고 있었는데 the edge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dge는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란 말도 있지만 우위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러면 요 그레이가 지금 무슨 종이었죠? 외래종이에요. 지금 요거 특징 적어 두셔야 됩니다. 유입돼서 들어온. 자, 이 외래종인 그레이가 회색 다람쥐가 우위를 가졌는데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can adapt 할 수 있기 때문에, adapt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다이어트를, 식단을, 자, 그것의 먹이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자,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회색종에 관련되어 있는 다람쥐는 is able to eat,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뭐를 먹을 수 있었냐? 녹색의 corns라고 하는 게 도토리인데, 그러면 녹색, 아니 원래 도토리가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붉은색. 그 다 익은 게. 그래서 설익은 그런 도토리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 식성이 좋았구나. 자, while 반면에 그 빨간색, 붉은색 다람쥐는 can only digest,
소화시키다라는 거죠. digest. 그럼 단지 소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mature, 성숙한. occurrence. 그러면 성숙한 도토리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회색 다람쥐는 덜 익은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식성이 좋았죠. 근데 붉은색 다람쥐는 다 익은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회색 다람쥐들이 식성이 좋아가지고 덜 익은 도토리를 다 먹어버리면 익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간색 다람쥐는 뭐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within the same area. 그럼 똑같은 영역 안에서 forest, 그 숲에. 그럼 그 숲에 똑같은 영역 안에서 회색 다람쥐들은 can destroy,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destroy, 파괴하다. 음식 공급을 파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 익기도 전에 다 먹어버렸으니까.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빨간색 다람쥐들이 심지어 a bite는 한 입이에요, 한 입. 그럼 한 입 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 입 먹기도 전에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됐죠? 자, 그러면서 이 회색종이 아까 외래종입니다. 들어온 이 회색종들은 can also live, 또한 살 수 있는데 더 많은 densely. 자, 이 denselly라고 하는 건 좀 밀집하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더 밀집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동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사 형태를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varied habitat. varied는 다양한. 그럼 다양한 서식지들에서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더 밀집해서 살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서식지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첫 번째가 can 다음에 live였다면 여기 end 다음에 동사 첫 번째, 그 다음에 동사 두 번째로 또 연결됩니다. have, 동사 원형. 자, 그래서 다양한 서식지에서 그래서 또 have survived, 생존을 해왔습니다. 좀 더 쉽게 생존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는 문장의 구조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회색종들은 또한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밀집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식지에서 그래서 생존을 해왔습니다. 좀 더 쉽게. 괜찮죠? 자, when 뭐 할 때냐? 우드랜드가. 자, 우리 우드랜드라고 하는 건 뭔지 나무가 있는 땅이니까 이거는 뭐 삼림 정도 될 겁니다. 자, 삼림이 has been destroyed. 파괴가 되어졌을 때. 자, 삼림이 파괴가 되어졌을 때 좀 더 쉽게 생존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동사 부분 잘 체크할까요? has been,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에다가 BPP는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파괴가 되어졌을 때.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나오면 일단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문장. 그 빨간색 다람쥐는요, has come. 자, 뭐 하게 되었냐? close to. 뭐뭐에 가깝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come이라고 하는 게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니까 뭐 하게 되었냐? close to extinction. 이건 멸종입니다. 그러면 멸종에 가깝게 come to 되었다라는 거죠.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in England. 어디에서? 영국에서. 자, 이제 정리해보면 외래종이 갑자기 유입이 되면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예로 붉은색 다람쥐와 그 다음에 회색 다람쥐를 이제 예를 들었고요. 이 회색 다람쥐가 외래종이었고, 그 다음에 붉은색은 토착종이었죠. 원래 살고 있는. 근데 이 회색 다람쥐의 특성이 있었는데 바로 뭐? 식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식성이 덜 익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 덜 익은 도토리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붉은색 다람쥐는 먹을 거리가 한 입 먹을 것도 없었던 거죠. 자, 이렇다 보니 회색 다람쥐들이 뭐하게? 좀 더 댄슬리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서식지에서 그들은 좀 더 쉽게 생존을 할 수가 있었다. 삼림이 파괴가 되어졌을 때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를 회색 다람쥐와 붉은색 다람쥐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제 다시 또 내용 정리하시면서 복습하시죠. 답은 BAC로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